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스펀지밥을 아시나요? 스펀지밥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로 특유의 유머러쌈과 재치로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만 제가 이 스펀지밥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분석하던 동물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과연 스펀지밥은 어떤 특징을 가진 동물일까요?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펀지밥은 무슨 동물일까요? 스펀지는 우리가 아는 그 스펀지도 있지만 해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면은 해면동물의 총칭으로 식물보다는 동물에 속하며 15,000종의 해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면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많은 개체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 해면을 가지고 그릇을 닦는 데 사용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스펀지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펀지밥 역시 이름으로 보아 해면인 것 같은데 노란색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옐로우 튜브 스펀지라는 해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 해면은 카리브해에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암초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스펀지밥은 옐로우 튜브 스펀지라는 해면 동물일 것 같네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자손을 만들어내며 모체의 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지만 유성생식은 암수 구별이 있는 두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이죠. 그런데 해면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모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성생식을 하더라도 해면은 대부분 암수를 동시에 가진 자웅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스펀지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니 유성생식과 자웅 이체를 통해 발생했을 것 같군요. 불가사리도 뇌가 없지만 해면도 뇌가 없습니다. 불가사리는 그나마 신경골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지만 해면은 생물학적으로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어떠한 장기,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면은 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인데 신경 조직도 없는 스펀지밥이 뚱이보다 지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거나 뇌가 없는 스펀지밥과 뚱이가 서로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군요. 해면은 주로 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심지어 일부 종들은 작은 갑각류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해면 속에 존재하는 작은 갑각류가 내뿜는 똥을 먹으며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랑크톤은 본인을 먹으며 생활하는 해면 스펀지밥을 평소에 괴롭히는데요. 만약 스펀지밥이 배가 너무 고플 경우에는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을지도 모르겠군요. 플랑크톤은 스펀지밥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본인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펀지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펀지밥은 해면동물이며 두 번째, 스펀지밥은 유성생식을 통해 태어났으며 세 번째, 스펀지밥은 뚱이보다 지능이 더 떨어질 것이며 네 번째, 스펀지밥은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